그죠? 예, 공화당 근데 관련해서하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한편으로 광화문에서 어떻게 하면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 한편으로 보면 참 더욱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게 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광화문에서 수일째 지금 한 45일, 46일 접어들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는 그래 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정당이 굴러갔다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 고생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모든 이 문제점의 귀결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이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뭐 평소에 황교안 씨를 매우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역시나 했던 뭐 얼마 전에 한성교 전 사무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아마 친박으로 채울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진복 씨를 이제 사무총장으로 내정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황교안은 들러리고 김무성 당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소장도 김세연이 지난번 탈당했던 탄핵 찬성했던 컴백해가지고 있죠. 예, 결국은 이진복 같은 것도 부산에 삼선 의원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사람도 완전히 김무성 측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완전히 뭐 김무성당으로 탈바꿈했네요 결국. 완전히 공식화된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관련해서 인사, 조직, 자금 모든 걸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또 중요한 거는 현재 김무성의 보좌하던 멤버들이 전부 황교안 지금 비서진에 또 포진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한국당은 김무성 당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황교안 씨가 어리석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황교안 씨가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세력들을 완전히 자리를 장악해가지고 정말 자기 정치를 편다면 그나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황교안이는 완전 들러리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속안 넘었고 맹목적 황교안에 대한 기대치인데 문제는 황교안 씨 힘을 못 쓴다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 1년 했던 황교안 씨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은 오락가락하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 자기가 당을 장악했으면은 자기의 나름대로 정치적인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정치를 할 텐데 예, 결국은 자기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보좌진들이 읽어주는 어떤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니까 결국은 전국의 별명이 황세무란 별명도 그런 측면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황교안 씨가 정치에 입문할 때도 아마 제가 그런 말씀했을 거예요. 김무성 이하고 이 자한당 정치문화기 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당내 어떤 경선할 때 하나로 미래를 만들고 결국은 탄핵을 얻고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탄핵 주동 세력들의 면접을 주기 위한 그런 자유한국당의 어떤 김무성 이 계열로 결국 이제 모든 게 방향을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결국 어떤 정치적 색깔 소위 뭐 5.18이든 세월호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결국 모든 게 보면은 지금 다미당이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결국 현재 이 김무성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원래 뿌리가 김영삼 뿌리 아닙니까? 예, 예, 좌파죠. 예, 그러니까 이진복도 옛날에 그쪽에 마찬가지로 이 소위 이 정통 보수 뿌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김영삼 연장선상에서 자유한국당을 장악해버렸다고요. 반면에 예,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또 꼴불견이 소위 친박이라고 윤석열 같은 경우도 완전 천하의 간신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저께가 인터뷰가 뭡니까? 자기 눈에 한 적 없다고 이렇게 또 정치 권력에 완전히 기생해가지고 기생충이죠. 예, 정치 기생충.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이 천하의 간신 이런 세력들이 이제 김무성에다 완전히 권력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김태hom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무성이 당을 완전 장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탄핵 반대표를 던졌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김무성은 같이 탄핵은 과거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은 자기들 안중에 없는 거예요.
정말 천하였던 그 배신자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당당하게 차라리 탄핵 찬성을 던지고 그 길로 그냥 갔다 그러면 아예 저 인간들은 원래 그렇다 하지만은 반대를 던져놓고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니까 여기 또다시 배신 때리면서 지금 현재 뭐 홍문종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 또 비판하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에 이런 정치꾼들을 이번에 완전히 일소를 시켜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은 들러리 황교안, 그 다음에 실질적인 당 장악은 김무성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흐름이 결국은 바미당의 소위 이 탄핵 주동 세력들과 함께 같이 합당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탄핵 찬성 세력들로 채워지는 정치 노선도 이렇게 흘러가고, 거기에 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이 기회주의 이 해바라기 정치꾼들, 소위 친박이라고 했던 한때 이 세력들이 또 자기 정치적 배신을 해서 정말 박 대통령이 다시 또 칼을 꼽는 이런 정치꾼들이 같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현재 자유한국당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황교안도 들러리밖에 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황교안 씨도 물론 정치 초년 생일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비전과 이념과 정체성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물에 물탄 듯한 이 황교안 씨의 어떤 그 정치 행태, 결국은 김무성한테 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실체고 앞으로도 더 분명하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공천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현재 기업기를 한때 들었던, 왜 자유한국당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가 의석 확보를 해야 박 대통령이 구출됐다. 이거는 완전히 쉬운 거예요. 속아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김무성을 지지할 거냐 박 대통령을 지지할 그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황교안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고 김무성을 지지하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1%라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김무성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자유한국당은 탄핵 주동 김무성 당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당이 아니고 김무성 당입니다. 어차피 현재 정치선은 그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좌파 정당보다 더 비열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나경원 그 원내총무는 원내대표. 도대체 이제 뭡니까? 원내대표는?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나경원 한 뿌리예요. 왜? 나경원도 탄핵 찬성 세대가 아닙니까? 62명 중에 나경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나경원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떤 이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거기에 모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탄핵 주동 세력의 어떤 지지를 받아가지고 원내대표 그 당시에 그 경선에 이 정우택 씨하고 같이 경선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탄핵 주동 세력들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을 장악해서, 그러면 저들을 탈당 안 하려고 했다고요. 당을 접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경원이가 탄핵 주동 세력의 지지를 받았는데 결국은 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걔들이 결국은 탈당해버렸다. 그것도 정치도 매우 아주 나쁜 그 정말 배신의 정치죠. 자신들이 정말 원내대표 내세우가 졌으면은 그냥 승복하고 당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어떤 행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배신의 행위, 이거 스스로가 저들이 함께 못하니까 탈당한 게 그게 바른 미래당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컴백했고, 그런데 거기에 나경원도 뿌리가 같다고요. 그 나경원, 오세훈 전부 같은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탈당한 놈들은 오히려 정말 자기들 행위에 대해서 그건 낯짝이 있는 탈당해버렸는데, 거기에 탈당하지 않은 세력들은 더 비겁하죠. 왜? 나가면 혹시나 또 정말 낙동강 오리알 될지 모르는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남아있었던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보면은 나경원 같은 경우도 이 나경원이도
분명히 우리가 그 명확해야 되는 게 탄핵 주동 세력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비겁한 정치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들의 지향점은 분명히 제가 판단되는 앞으로 바른미래당하고 합당화 돼갖고 내각제로 아마 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왜? 예. 저들이 2010년도에 시도했던 거는 내각제를 하려고 반기문에서 그 정치 노선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요. 다만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반기문 씨가 사퇴를 함으로써 자기 어떤 정치 일정이 어그러져가지고 문재인한테 그 문제를 넘겨줘 버렸는데 지금은 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문재인 이 루킹 특검을 김정수 하지 않느냐? 얘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노선을 이원집 정부제 내각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일정 가져가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연동형 비례제와 물려가지고 아마 내각제로 또 시동 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현재 자유한국당은 내각제 중심 세력이면서 탄핵 주동 세력들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앞으로 아마 그 바른미래당과 아마 통합을 굉장히 아마 서두를 겁니다. 그리고 소위 그 우리 공화당이란 태극기 국민들은 그거로 완전히 몰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중도, 보수, 합리적 이런 아마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마 이렇게 그 주도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저들은 정말 정치꾼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중에도 전혀 안중이 없다. 그냥 자기들 어떤 정치 권력을 지속 유지하는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공화당의 어떤 그 앞으로 그 확장성 그리고 저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저는 심판해야 되고 실체를 알리는데 저는 매우 어떤 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자한당은 김무성 당이다 이렇게 앞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 나가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또 보니까 아까 댓글에 보니까 5.18 관련돼서 네. 그 진영 7년 거기에 그 나경원이가 그걸 사인을 해줬다고 나오던데 혹시 아시나요? 언제 그 얘기죠? 오늘 아까 댓글에 올라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구체적인 일정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건 나경원은 뭐냐면요. 예. 결국은 말씀드렸던 김무성 당인데 이 김무성 당이 우리가 그 5.18 사건도 1995년도 제가 좀 말씀을 1981년도에 이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입니다. 5.18은. 그 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된 후에 95년도에 김대중 그룹들하고 같이 그 합의해가지고 그 소위 5.18 민주화, 그 5.18 특별법이라는 거 제정해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게 둔갑시켜버린 거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자민련 김종필 씨가 JP가 있는 그쪽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미 81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을 소급해가지고 다시 특별법 제정하는 거는 그 소급 위원님 소지가 매우 심각하다고 그 당시에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 주류 세력들 소위 김영삼이가 집권하면서 김대중 그룹들하고 같이 정치적 야합에서 결국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이 주류 세력들은 소위 김영삼 떨거지들, 소위 이 탄핵 주동 세력들이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나경원도 사실은 정치 뿌리가 그 호남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의 어떤 그 반쪽도 호남 향후의 소속 아닌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도 어떤 동작에서 된 것도 상당 부분 호남 향후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요. 나경원이도.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도 5.18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한원 박사가 5.18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그 특별위원회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나경원이 왜 노했느냐. 결국은 나경원의 호남 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정치적 자기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경원 입장에서 5.18은 당연히 민주화운동이고 성역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김무성도 거기에 당연히 옛날 김영삼이 있을 때 같이 거기에 동참했었고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는 어떻게 보면 우파라기보다는 거의 뭐 좌파 정당하고 뿌리가 거의 맥을 같이 함께할 정도로 색깔 자체가 매우 좌익에 가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래서 현재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당연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지난 뭐 김진태 의원하고 그 국회에서 5.18 특별 5.18에 대한 어떤 그 토론하는 그 장에서 결국은 윤리 회부시켜가서 이종명을 제명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도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5.18을 바라보는 현 주소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그것이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현재 어떤 그 정체성이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중대 민주당이 이중대를 넘어서 합당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쟤들은 어떤 그런 그 정치 노선 자체가 정말 정판 우익의 가치 정체성보다는 뿌리가 상당 부분 이 같이 결합되는 거예요. 사실은 김영삼이도 대통령을 되려고 3당 합당한 거지. 정치 노선 소위 어떤 정체성 이념적 측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3당 합당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김대중하고 붙어봐야 계속 어떤 그 소위 우파 세력한테 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3당 합당한 것도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정치 이념과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저들 투쟁을 해가지고 투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투쟁에서 정치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긴 거지 정치 노선이 우파의 정치 노선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뿌리가 이 3당 합당 이후에도 보면은 소위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서 내부에 정체성 자체가 매우 아주 그 혼란스러운 정체성. 그러니까 뭐 유승민 같은 경제는 이게 뭐 어떤 좌익 사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부가 엉망이 되고 그다음 어려움이 있으면은 좌파 인물을 갖다 앞세워가지고 무슨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게 소위 말해서 우파 정당 아닌 우파 흉내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 정치 집단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매김해 온 거예요. 반면에 이 좌익들은 더욱더 좌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똘똘 뭉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한당의 어떤 구성 요소들 보면은 전혀 우파의 가치를 어떤 그 드러내지 않는 정치 어떤 사역,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 저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떤 우파 정당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더더욱 중요한 거는 정치 이념, 그 우파였던 이념과 정체성 가치를 재확립하고 재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뭐 이런 혼란한 어떤 정치 환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우리 공화당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제대로 된 우파의 정치 어떤 그 이념 가치 정립하는 게 매우 이거는 정말 딱딱 코어 만들어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제대로 세워야 그래서 자한당을 완전히 그 해체시켜버리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우파 정당의 어떤 그 본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저 좌파들과 싸워서 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모멘텀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공화당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오늘 조지 대표님 말씀은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을 다 결집을 시키는 그런 정당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정당으로 우리 공화당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뭐 대한민국당은 나름대로 그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확장성에 다음 어떤 그 확장성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어떤 그 당명을 다시 바꿈으로써 그 미래 발전적으로 정말 우파 정당의 확장성과 정말 우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 개정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것이 결국은 확장됨으로써 저 김무성 당을 어떻게 우리가 굴복시키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뭐 박근혜 대통령 선당하면 그건 정말 허구다. 지금은 김무성당이다. 황교안당이 아니고 김무성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그래서 김무성은 지지할 거냐? 김무성 지지하면 그냥 가라는 거죠. 이렇게 김무성당과 정통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과의 어떤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선택할 거냐, 김무성을 선택할 거냐. 저는 이렇게 아마 그 구도를 좀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정통성 그 차원에서 이 우리 공화당이 맞다. 이제는 이제 정통 그 보수파의 정통성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 당명 자체가 저거는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그 해온 정통 우파 정당 아닙니까? 예. 공화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명의 어떤 그 가치나 어떤 배경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어떤 그 특히 우파 정당이 추구하는 당의 어떤 그 정체성, 이념, 가치, 이 부분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공화당이거든요. 강령이라 봤을 때. 예. 또 구성원들도 그렇고, 또 어떤 그 당원들의 어떤 그런 의식 구조도 그렇고, 반면에 현재 자유한국당, 소위 자한당은 전혀 그런 그 우파적 개념, 정체성, 이념이 전 성립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사쿠라들이 모여 있는 정치 이익 집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네요. 콩가루 집안. 패륜 정당이고 정치는 신을 매우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정당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념까지 다 떠나가지고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자유한국당은 패륜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 규정해야 된다고요. 정이고 신이고 정말 그건 없이 윤상현 봤다시피 김태훈 봤다시피 그냥 자기들의 공천을 받으면 다음 한 번 더 공천 국회의원 더 되면은 국민도 배신하고 국가도 팔아먹고 친구도 배신하고 모두 배신해버리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집단, 패륜 집단이 소위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아까 황교안이 어렸었다는 얘기가, 황교안 반드시 팽당합니다. 황교안 씨는 반드시 팽당해. 왜? 저 정치꾼들, 소위 정치로 잡혀가 굵은 정치꾼들의 돈을 사용해갖고, 황교안 씨 관료 출신인데 지금 하는 행태 보면은 정말 저는 정말 방기문 씨를 보는 것 같아요. 고건 씨 보는 것처럼. 실제 지금 하는 행동도 보면 그래요. 차라리 과거에 노무현처럼 깡다구나 있든지, 지금 이 황교안 씨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저 양반도 정치에 발을 잘못됐다. 결국은 정치꾼들에게 놀아나는,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도 아마 뼈저린 후회를 하고 아마 정리할 정치를 아마 저는 종료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한당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어쨌거나 대한민국 바로 세우려면 우리 공화당 밖에 없다. 저는 그걸 좀 확실하게 주장하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더 아마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강화문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